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혹은 찢어졌다 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내 허리가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절망감마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허리 디스크 상태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허리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제가 쓴 척추 디스크 관련 글에 궁금한 부분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 하십니다. 저는 척추를 보는 한의사로서 디스크를 오랜 동안 봐왔고요. 특히나 수술적 기법이 아닌 보존적 기법만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늘 고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디스크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 흔히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어가 터졌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그 타이어를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먼저 들지 않으십니까? 빠르게 타이어를 교체해야 할 것만 같고 뭔가 보존적인 방법으로는 그 타이어를 더 이상 되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언어는요, 사고로 규정합니다. 디스크가 터졌다, 찢어졌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터지고 찢어진 디스크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하게 됩니다. 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 100명의 허리 MRI를 촬영했더니 60명 정도에서 디스크 소견을 보였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영상 진단상으로는 디스크 환자인데요, 증상은 없는 거예요. 또한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도요, 영상 진단상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지만 증상은 거의 없거나 증상은 심한데 영상 진단상 디스크는 없는 경우, 즉 영상 진단과 증상이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대략 30-40% 정도는 됩니다. 즉 MRI 결과상으로는 이렇게까지 아플 만한 소견이 전혀 없는데도 환자분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MRI 결과상으로는 좀 심하게 디스크가 보이는데에도 환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런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근육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돌출된 디스크뿐만은 아닙니다.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이런 허리 근육의 긴장도나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영상 진단 장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엑스레이나 MRI, CT에도 전혀 찍히지가 않습니다. 다만 환자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도록 해보거나 의사가 앞진을 통해서 근육 상태를 직접 체크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니터 속에 있는 영상 진단은 열심히 보고 환자의 직접적인 허리 근육 상태를 체크하지 않으면요, 이건 디스크 자체에 대한 정보는 얻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환자의 허리 근육 자체에 대한 정보 하나는 소홀히 한 겁니다.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고요, 특히나 허리 주변 근육에 대한 정보는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모두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허리 MRI 촬영 결과만으로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혹은 찢어졌다 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내 허리가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절망감마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허리 디스크 상태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허리의 근육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디스크는 돌출이 많이 되어 있어도 허리 근육이 제대로 척추를 받쳐주면 충분히 증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허리 근육이 척추를 제대로 못 받쳐준다면 디스크는 경미하지만 증상은 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 고장난 허리 근육을 잘 찾아서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치료법에서도 허리 근육의 강화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허리의 근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영상 진단만으로 찢어졌다, 터졌다 라는 말에 너무 매몰돼서 내 허리의 상태를 너무 절망적으로만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뼈입니다. 허리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인 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자동차로 치면 바퀴 위에 있는 스프링에 해당합니다. 쇼버라고 부르죠. 이 부분은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디스크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단한 뼈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몰랑몰랑한 조직은요, 상체 무게를 지탱하고 동시에 충격을 흡수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리는 이렇게 전만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치형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앞쪽으로 좀 동그랗게 나와 있죠. 용수철의 일부를
떼어놓은 모양 같기도 합니다. 금문교 같은 다리들은 아치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치형을 쓰는 이유는 바로 무게 분산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치형의 형태는 무게를 분산하는 데 효과적이고 상체의 무게를 아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만이 정확하게 잘 유지가 될 때는 이 상체의 무게를 5개 허리뼈가 정확하게 일을 하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허리가 이런 고유의 형태를 잃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일자허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일자허리가 되면 5개의 허리뼈가 모두 합심해서 상체 무게를 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의 허리뼈들은 무게를 아래로 전달만 하고요. 아래에 있는 한두 개의 허리뼈에서 무게를 지탱하게 됩니다. 막대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허리를 굽히고 펴는 각도가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4번, 5번 뼈 사이고요. 그리고 5번과 천골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면서 안 그래도 움직임이 큰 이 부분이요. 집중적으로 상체 무게를 부담하게 되고 그러면서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이 디스크가 과도한 힘을 받아서 밀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흔히 디스크에서요 4번, 5번 디스크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디스크는 들어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유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허리가 일자가 되면요 주로 디스크가 발생하는데 바로 아래에 힘이 실리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쪽에만 주로 디스크가 발생합니다. 허리뼈는요 뼈가 5개이기 때문에 디스크도 5개인데요 이 디스크가 발생한다고 해도 아래 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할 것 같지만 주로 4번, 5번하고 5번 천골 사이에서 발생한 디스크가 전체 허리의 80%입니다. 일자목처럼 일자허리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죠. 목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커브가 동일하고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자허리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골반의 높이차 때문입니다. 허리는 골반이라는 선반 위에 얹혀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골반 수평이 잘 맞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척추의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한데 골반이 틀어지고 수평이 안 맞게 되면 그 위에 얹혀있는 척추도 제대로 원래 형태대로 얹혀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척추 주위에 붙어있는 근육들의 긴장도 증가 그리고 허리 근육의 약화 이런 부분들도 허리 형태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허리 근육이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 허리가 되면 이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으로 힘을 몰아주기만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쓰임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스크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대표적인 것이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저림입니다.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찌릿거리고 저리죠. 심하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야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잤다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누워만 있어도 쑤시고 저리고 뒤척일 때 더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리의 저린 형태나 위치를 보면 MRI를 촬영하지 않고도 어떤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짐작이 일정 정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령 허벅지의 바깥쪽 면, 그리고 전면, 그리고 발목의 내측면이 주로 쑤시고 저린다면 이거는 1, 2, 3번 요추의 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뒷면 그리고 종아리 외측면 바깥쪽이죠. 그리고 종아리 뒷면 이런 부분들이 주로 쑤시고 저린다면 이거는 4번, 5번 척추 사이에 디스크일 확률이 높고요. 이유는 각 척추에서 나온 신경들은 특정 영역의 감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로 인해서 유발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소변 장애와 풋드랍이라고 불리는 발목 근육의 마비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요 발목을 움직이면서 걷게 되는데 이 발목 근육이 마비가 되면 보행을 하실 때 발목이 위로 달랑달랑 들어 올려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리가 끌리게 되는데 이걸 풋드랍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슬리퍼를 신을 수가 없고요. 작은 턱에도 자꾸 걸리게 되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대소변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요. 배변을 통제하는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배변 이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풋드랍이나 배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응급증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는 허리에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칼로리를 섭취해서 체중을 관리하고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연, 사실 척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흡연은 척추 디스크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방해해서 디스크의 퇴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피하는 것이 허리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허리 디스크 예방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허리는 앞으로 볼록한 영어 C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잘 유지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의자에 걸터 앉지 않기, 운전할 때 허리 뒤에 작은 쿠션 받치기, 그리고 바닥에 앉을 때는요 구부정하게 등을 굽히고 앉지 않기, 이런 상황만 잘 유지를 해줘도 허리의 전만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에는요 자세를 좀 자주 바꿔주는 것도 좋고요, 가끔씩 일어나서 걷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허리를 곧게 펴고 그리고 전만을 유지하는 자세. 물건을 들 때도요 허리를 완전히 둥글게 굽힌 상태에서 드는 것보다는요 무릎을 써서 앉아서 무릎에 한번 하중을 주고 허리를 편 상태로 드는 거, 마치 역도 선수가 하중을 들듯이 허리를 뒤로 곧게 편 상태로 물건을 무릎을 굽혀서 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의 좋은 자세, 바른 자세가 사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허리를요 앉을 때에도 이렇게 둥글리고 걸터 앉는 것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허리를 고추 세워서 반듯하게 앉는 것, 전만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요 사실은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허리 주변의 근육 자체가 약화되지 않고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허리 앉을 때 뭔가 좀 자꾸 구부정하게 된다 이러면 허리 뒷부분에 요즘 등 부분을 받치는 작은 쿠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이용하셔서 좀 허리의 형태를 바르게 유지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쨌든 허리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